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기 오염물질의 측정치를 대행업체와 조작해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기업 6곳과 대행업체 4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광주 전남 200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지역 환경단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 등 4개 단체는 광양제철소가 고로 정비 과정에서 연간 80회 이상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슬래그를 제조, 운송해 주민 건강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빚고 있는 순천 소형 경전철 사태 해결을 위한 순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포스코, 순천시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남의 열악한 소방 체계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고질적인 소방 예산 부족과 인력,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쟁점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국가산단에서 해마다 엄청난 수익을 올려온 국내 굴지 대기업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수년 동안 각종 대기오염 물질들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업체와 짜고 실제 배출 농도를 축소한 건데요. 발암물질까지 무단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산단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입니다.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각종 화학물질이 밖으로 배출되는데 LG화학은 이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해주는 업체와 짜고 발암물질인 염화 비닐 등의 배출 농도를 실제보다 낮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파악된 것만 150건에 달합니다. 한화케미칼 역시 질소 산화물 농도를 실제 수치의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50여 건의 측정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대행업체와 공모해 각종 대기오염 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한 기업은 모두 6곳. 휴대전화 메시지와 메일에는 측정 농도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배출업소와 측정 대행업소는 기본적으로 갑의뢰 관계가 있습니다. 측정 업무를 의뢰하게 되고 측정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적발된 기업들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통해 당국의 추가 조사를 피하거나 배출 부과금까지 면제받았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대기업으로 일하는 그 존재 자체를 스스로 상실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측정 대행업체들은 현재까지 광주 전남 235곳의 사업장에서 13,000여 건의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말이 안 끝난 상태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환경당국은 공모관계가 확인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기업 6곳과 대행업체 4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지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민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데 더욱 큰 분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산업단지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상암마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가 조작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그동안 마을의 악취가 풍겨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산단 측 이야기를 믿어왔다며 허탈해합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농촌 주민들은 산단에서 이렇다 하면 그대로 믿고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가 나서서 환경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또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 등을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라남도라든지 여수시에서 이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걸 좀 실시해서 이주 대책이라든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 또 그 비염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염도 심해진 원인이 또 이런 공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단체와 지자체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내일 오전 여수산단에 방문해 한화케미칼과 LG화학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여수시의회도 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과 관련해 LG화학이 일부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G화학은 오늘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PVC 페이스트 공장을 폐쇄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 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화케미칼은 이번 사건이 당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광양지역 환경단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 등 4개 단체는 오늘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광양제철소가 고로 정비 과정에서 연간 80회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슬래그를 제조, 운송해 주민 건강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오는 2021년까지 1조 700억 원을 환경시설에 투자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이 밝혀지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양경찰서는 어제 광양제철소 고로 9곳을 압수수색했고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제 슬래그 처리 시설에서 채취한 샘플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전남의 열악한 소방체계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장비 보강과 인력 수급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넉넉지 않은 지자체 살림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이 올라온 건 지난 5일.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였던 소방관들의 노고가 전해지면서 이들의 국가직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 공무원 신분인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 안명식 씨. 28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위급 상황을 맞닥뜨린 그는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노후된 장비와 함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소방 차량 내용연수 10년인데 대부분 10년을 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의 장비들도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하지만 고질적인 예산 부족에 장비와 인력은 물론 소방시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해 전국 시도별 소방 예산 규모는 제각각입니다. 비율상 지방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예산의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소방 예산 편성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1인당 배당 예산도 차이가 납니다. 앞서 보도된 것처럼 관할 면적은 넓어지고 부족 인원은 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소방서가 건립되지 않은 기초단체도 전남에만 6곳.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 정부 역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 역시 처우와 여건을 국가가 맡아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겁니다. 우선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관련법만 너댓까지.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신분을 일원화해 형평성을 높이고 이에 맞춰 예산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시행이 예상됐던 관련 정책은 정치권의 이견으로 시기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이 법의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고요. 자유한국당이 참여해서 합의 통과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국가직 전환이란 수식어에 맞지 않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 반쪽짜리 전환이란 지적도 이어집니다. 교부세율 증가 등 국가의 부담을 점차 늘려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완전한 정착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 100% 국가가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전체를 다 지원해 주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21년 이후에 정부 지원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게다가 자치분권을 통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앞으로 지자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돼야 할 상황.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소방 예산이 책정되는 구조 속에 국가직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평균 수명 58.9세. 관할적을 넘나드는 연평균 1,300여 건의 출동. 이런 수치가 말해주듯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소방체계와 근무 여건 개선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선행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 스카이큐브를 둘러싼 논란을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범시민 대책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순천 지역 20여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순천 범시민대책위는 오늘 출범식에서 포스코가 순천시에 1,367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소한 데 대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순천시에 대해서도 일련의 사태 해결을 위해 포스코와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의 개발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대규모 산지 개발이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월 상사면 일대 7만여 제곱미터의 임야 등을 산주와 공사업자가 무단으로 개발한 현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순천시는 산주에게 3차례 계고장을 보내고 수차례 작업 정지 요구를 했지만 위반 행위가 계속됐다며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주와 공사업자는 이에 대해 순천시 조례와 국토법 적용 면적이 달라 3만여 제곱미터를 임의로 개발했지만 전남도의 허가를 밟는 과정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한 금호그룹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에 뿌리를 둔 향토 기업들 상당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해 양조 장성 공장의 생산 라인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품은 꾸준히 생산되지만 판매량이 정체되면서 공장 한켠에는 완제품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광주 전남 시장에서 80% 육박했던 고해 양조 점유율은 최근 1, 2년 사이 30%대로 추락했습니다. 영업 실적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지역 밀착형 마케팅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도 하고 대학생 봉사당도 운영하고 있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생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기업의 손으로 넘어간 금호타이어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긴급 자금이 수혈돼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단기간에 영업망을 회복하고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으면서 영업 현장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위치 교환이나 얼라이먼트, 그리고 이제 금호타이에서 한 거는 이제 가습기, 제습기 뭐 그런 거로 차량용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한 항공사인 에어필립은 오너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통해 제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상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습니다. 광주 전남에 뿌리를 둔 향토 기업들이 차례로 흔들리면서 고용 감소와 경기 침체 등 지역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만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기부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불기소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집행위원 김모 씨 등 3명이 은행으로 받은 기부금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5,100만 원을 수령한 뒤 개인 대출금을 갚은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또 집행위원회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보강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문화방송 4월 중 시청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지역의 소방 실태를 심도 있게 점검하고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뉴스 개발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지역의 관광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다음 달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선 7기 전라남도의 투자 유치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7기가 시작된 이후 9개월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 사업을 진행해 200여 개 기업 8조 1,336억 원을 유치했습니다.